미국 LA 전역이 시위와 폭동으로 아수라장이 됐을 때 단 하나의 지역만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99%는 군필자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단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지붕 위에서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폭동은 멈춥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인을 극구 조심하라고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시작합니다. 잠깐 단 1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마구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 기자 클레어 월리스입니다. 2025년 5월 편집장이 저를 급하게 LA로 파견했어요. 전국을 휩쓸고 있던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미 서부가 완전히 혼돈에 빠졌거든요. 클레어, 이번 사태는 미국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이야. LA 시내 핵심지를 취재해와. 편집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백인 경찰과 시위대의 대립, 힙합과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 이런 게 진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안 커뮤니티는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코리안타운? 그냥 아시아 식당 밀집 지역 정도겠지. 이 정도로만 여겼죠. 뉴스 가치도 별로 없을 것 같았고요. LA에 도착해서 며칠간 취재하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거리마다 불타는 차량들, 약탈당하는 상점들, 무너져가는 질서.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묘한 조언을 하더군요. 기자님, 그쪽 방향은 피하세요. 그곳은 좀 특별하니까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코리안타운이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참 이상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경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폭동 지도를 보니 온 지역이 붉게 표시되는데 유독 한가운데만 회색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안타운이었죠. SNS에는 더 신기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요. 코리안타운 근처는 피해서 가라. 거긴 손 떼면 안 돼. 유튜버들과 시민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모든 곳이 불타는데 왜 거기만 조용할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들 피해간다는 그곳에 진짜 뉴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코리안타운으로 가보자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목격하게 될 일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코리안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본 LA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어요. 거리마다 불타는 차량들이 널려 있고 상점 유리창은 모조리 깨져 있었습니다. SNS 생중계로 약탈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경찰의 모습이었어요. 백인 부촌에는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색인종 지역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경찰들도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국가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이 절망적인 장면들을 담으며 코리안타운에 가까워졌는데 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LA인데 왜인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음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주변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된 폭동 지역인데 바로 앞쪽 코리안타운만 회색으로 비어 있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여긴 왜 아무 뉴스도 없어? 불도 안 나고 시위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님이세요? 코리안타운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조심하세요. 거기 루프탑에 한국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루프탑에 한국인이라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코리안타운 경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여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약탈의 흔적도 무너진 창문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뭔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선을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건물 옥상에 뭔가 있었거든요.
망원 렌즈를 꺼내서 줌인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옥상에 완전 무장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마추어 상점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로 만든 엄폐물, 사다리형 방어 진지, 저격수 포지션까지. 군사작전 같은 구조였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전 방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야. 군인 출신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 덕분에 한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번 포지션, 북쪽 골목 접근 확인. 그쪽 차량 움직임 감지. 조심해. 일단 관찰. 발포는 지휘 후. 날카롭고 정확한 교신이었습니다. 이어폰도 없이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가 제 귀에 직접 꽂혔어요. 룸메이트와 나눴던 일상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군사작전 수준의 의사소통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총기를 점검하며 빠르게 탄창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30대 청년은 드론을 조종하며 코리안타운 입구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상인들은 늘 순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야. 이들은 공격을 대비한 게 아니라 함정으로 유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런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옥상에 붙어 있는 간이 지도를 보니 근처 약탈 경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입로를 차단하는 동선까지 고려된 완벽한 작전 계획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루프탑에서 들려왔던 그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지붕에서 한국말 들리면 모든 폭동은 멈춘다.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 사람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국가의 움직임이 아닌 한민족의 각성이었어요. 옥상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코리안타운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를 의심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약탈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상점 유리창도 멀쩡하고 간판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척 침착했고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세탁소 앞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자님이세요?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건가요? 다른 곳은 모두 난리인데 말이에요. 박세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분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보다 더한 것도 겪었지. 이번엔 내 손으로 내 마을을 지킬 겁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거예요. 그분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여전히 군인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경찰이 도움을 준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세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아까 옥상에서 본 그 완벽한 방어 체계가 정부나 경찰의 도움 없이 만들어진 거였나요? 박세진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전 시절 전우들과 아직도 연락하고 있고 코리안타운 상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기 분배, 식량 보급 체계, 저격 루트, 비상 연락망까지 모든 게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야. 이건 국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박세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12대, 코리안타운 남쪽 입구로 접근 중. 약 10명 정도로 보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박세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주변 상인들도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각자 정해진 위치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자님, 잠깐 저쪽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박세진 씨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로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약탈자들이 코리안타운 경계에 나타났습니다. 10명 정도의 무리였는데 각종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약탈을 마치고 온 듯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코리안타운 거리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탈자들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도망간 건가? 약탈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상의 저격수들이 이미 조준을 마쳤다는 걸 말이에요. 상가 건물들 사이에 설치된 함정 통로로 유도하려는 계획도 있었고요. 약탈자들이 천천히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경고 사격이 울렸어요. 땅바닥에 정확히 떨어진 총알에 약탈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어디서 쏜 거야? 약탈자들이 두리번거리며 당황했어요. 그때 옥상에서 확성기로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즉시 이 지역을 떠나라. 두 번째 경고는 없다. 약탈자들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를 겁주려 해? 하지만 두 번째 경고 사격이 그들의 바로 앞에 떨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사격이었어요. 죽이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단 3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약탈자들이 황급히 후퇴했어요. 야, 저긴 건드리지 말자. 우리 죽을 뻔했어.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헬기에서 촬영된 이 장면이 전국 생중계로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고 그들은 전사였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목격한 일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인을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한국계 이웃들도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봤었죠.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늘 공부만 하고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사 전략, 완벽한 조직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 이건 약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BTS, K-팝, 성형수술 같은 가벼운 것들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한국인의 정신력과 저력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날 밤 저는 SNS에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옥상에서 조준 중인 한국인의 눈빛은 우리를 지키는 사자의 눈빛이었다. 이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수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도 코리안타운에 갔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강인함을 말이에요. 박세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폭력도 아니고 무력과시도 아닌 질서 있는 저항이었어요.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던 거죠. 그날 저녁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옥상엔 질서가 서 있었다. 이 글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BBC, 알자지라 같은 전 세계 언론사들이 코리안타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루프탑 코리안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게시한 거예요. 모든 폭동은 지붕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순간 멈춘다. 이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표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자신들의 상점을 지켰다고 하더군요.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그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한 세대가 아닌 한민족의 DNA였던 거예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행동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1992년 영상과 2020년 제가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보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미국을 지킨, 아니 미국을 일깨운 이야기였거든요. 취재를 더 깊이 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99%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상인, 평범한 아버지들이 실제로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박세진 씨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어. 나라를 지키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배웠지. 여기 미국에 와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분의 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책임감. 이게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더 많은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코리안타운의 상인들, 주민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평소에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유사시에는 누구보다 강한 전사가 된다는 것. 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문장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어요. 폭동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LA 전체의 피해 보고서가 나왔는데 코리안타운만 유일하게 무피해 지역으로 기록되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 국방부의 논평이었어요. 코리안타운의 방어 체계에서 배울 게 많다는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미군이 민간인들에게서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제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방영되었을 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큰 자부심을 느끼는 반응이었어요. 자신들도 몰랐던 동포들의 용기를 보게 된 거죠.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코리안타운을 찾았습니다. 모든 게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세탁소, 식당, 국밥집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을 올려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진지는 철거되었고 무기들도 치워졌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박세진 씨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 다만 지금은 평화로운 시간이니까 평범하게 살 뿐이지.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평범한 시민이 가장 강한 전사였던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나레이션했어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국민은 군대보다 빠르고 정부보다 단단하며 전 세계 어떤 이들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전사들이다. 지금도 코리안타운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국밥을 끓이고 아저씨들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젊은이들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언제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깨어난 한민족의 본능, 그리고 자부심의 실체였습니다. 평범한 이웃, 조용한 상점 주인, 그러나 그들이 일어섰을 때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전사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그 국민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이 놀랄 또 하나의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